일단 거듭제곱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듭제곱. 이런 거죠. A를 계속 곱하는 거야. A를. 자, 이렇게 A를 계속 곱해서 얘를 n번 곱했다. n번 곱했다. 라고 한다면 우린 이거를 어떻게 나열하는 거다? 얘는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건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읽어주냐면 몇몇 애들은 선생님 얘를 읽어봤더니 A의 n승입니다 라고 읽어주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 n승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제시대의 찌꺼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읽어주느냐? 얘는 A의 n제곱이라고 읽어요. A의 n제곱이라고 읽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됐어. 근데 이제 헷갈리는 두 개의 용어가 있는데 이거를 말을 바꾸는 거죠. 말을 바꿔서 A의 n제곱이 아니라 A의 n제곱근 A의 n제곱근이라는 말과 그러니까 제곱근이라는 용어인 거죠. 이거와 두 번째는 n제곱근 A n제곱근 A 이 두 가지 용어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래 거를 먼저 할게요. n제곱근 A라는 것은 n제곱근 A는 이거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 어떻게 읽어준다? n제곱근 A다라고 읽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n제곱근 A는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는 이 형태에 대해서 이미 배운 게 있거든요. 뭐냐면 이거죠. 이거. 요거는 뭐냐면은 루트 A다라고 읽어주기도 했잖아요. 우린 얘를 사실 이것은 요 앞에 2가 숫자 2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그 얘기는 얘는 제곱근 A다라고 읽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제곱근 A예요. 그 여기가 2가 아닌 다른 숫자가 있으면 걔를 n제곱근 A다라고 읽어준다는 거지. 그러면 루트 A, 즉 제곱근 A는 뭐냐? 제곱해서 A가 되는 값 중 하나잖아요. 맞니? 어떤 수가 있는데 루트 4는 얼마다? 2란 말이야. 이것은 뭐야? 제곱해서 어떤 수를 제곱해서 4가 되는 값 중에 그 값 중에 플러스 값인 거죠. 그게 2였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제곱근 A라는 것은 제곱해서 A가 되는 값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n제곱근 A란 이 값을 n제곱해주면 얼마가 된다? A가 되는 그 값 중 하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쓸 수 있어. n제곱근 A를 n제곱해주면 A가 된다. 이것은 뭐야? 정의인 거예요. 정의죠. n제곱근 A는 n제곱해서 A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n제곱해주면 A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의 n제곱근은 뭐냐? 한번 생각해봐. 제곱근 A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였잖아. 그러니까 제곱근 4라는 것은 제곱해서 4가 되는 수인데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는 사실 2도 있지만 마이너스 2도 있다 이거죠. 하나가 아닌 거야. 그럼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야. 왜? 2차 방정식이니까. 그러면 제곱해서 4가 되는 것처럼 n제곱해서 A가 되는 값들은 그러니까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x를 n제곱해서 A가 되는 그러한 x값들은 여러 개가 있을 거다 이거죠. 몇 개가 있겠다? n차 방정식이니까 n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고 그러한 값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두 가지 개념은 확실하게 알아두는데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고 불행일 수도 있는 게요. 정석에는요.
요거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정석에만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뭐 다른 문제집들을 풀면은 요 얘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능에 실제로 나오는 킬러 문제들은 전부 다 얘랑 관련된 문제들이야. 지수에서 가장 어려운 게 요 파트인데 이게 정석에만 없어. 그러니까 오늘 수업할 때는 요거에 대한 얘기가 더 이상 언급되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잘 몰라도 수업하는데 지장은 없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요 두 개는 구분해서 반드시 알 수 있도록은 해줍니다. 현재 어쨌든 알아야 되는 것은 요건데 그냥 이거 뭐다? 어떻게 읽어준다? 얘는 n제곱근 a다라고 읽어주고 그것은 이 수를 n제곱해주면 a가 되는 거다. n제곱하면 a가 된다. 아, 요 정도까지만 일단 알아두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갈게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기본 문제 1-1번 1-1번 다음 4개의 수의 크기를 비교하래요. 제곱근 2죠. 제곱근 2. 그 다음에 세제곱근 3. 4제곱근 5. 6제곱근 6. 자, 이거의 크기를 비교하라. 그럼 누가 더 큰지를 알고 싶다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세제곱근 3이란 이 수를 세제곱해주면 3이 되는 거였잖아. 그쵸? 그럼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제곱근들의 기호가 없다면 크기를 비교하기가 쉽지 않겠느냐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양변에 양쪽에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거에 몇 제곱을 해주면 이게 제곱근 기호가 사라질까? 여기는 2가 생략된 거라고 했죠. 그러면 2, 3, 4, 6의 최소 공배수인 얼마? 12제곱을 전부 다 한다 하더라도 값은 바뀌겠지만 얘들의 크기의 대소관계는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값 얼마냐면 얘는 이미 알고 있잖아. 2의 6제곱이라는 건 이미 얘기할 수가 있죠. 그쵸? 이거는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얘는 지수법칙에 의하면 세제곱근 3의 세제곱의 4제곱이랑 같다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왜요? A의 n제곱의 m제곱이란 A의 n 곱하기 m인 건 알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요 값이 얼마였다? 3이었다. 그쵸? 얘가 A였잖아. 그럼 이것은 3의 4제곱인 거야. 3의 4제곱인 거야. 근데요, 여기서 요렇게 가버리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값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으면 3과 12가 약분되거든요. 약분되면 3의 4제곱이 된다라고 바로 써주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값은 뭐가 될 거다? 5에 약분해주면 세제곱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6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64다. 이거 81이다. 125가 된다. 36이다. 아하, 얘가 제일 크구나. 4제곱근 5가 제일 큰 거고요. 그리고 가장 작은 값은 6제곱근 6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풀어나가려면 기본적인 지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기본적인 지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 값에 대해서 이런 거 있잖아. 처음에 이런 거 배울 때 우리의 경험이
잘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헷갈리지 않았나요? 그래서 많은 연습을 했잖아. 막 수직선에다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그려가지고 걔를 막 회전시켜서 루트 2가 뭔지를 알아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 요값 하나를 알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통해서 뭔가를 익혔거든요. 근데요, 요 단원에는 익혀야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너무 헷갈려. 그럼 뭐밖에 없냐면 연습밖에 없어요.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 연습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많은 문제를 풀고 많은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몇몇 공식들에 대해서 그럼 얘기를 해볼게요. 몇몇 공식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언급을 해봅시다. 자,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 n제곱근 a가 있어요. n제곱근 a. 이것은 어떤 의미다? n제곱해서 a가 되는 값 중에 하나다. 이 얘기였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세제곱근 8은 얼마인 거야? 세제곱해서 8이 되는 그 값 중에서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얼마야? 얘는 2가 되는 거죠. 4제곱근 16이 얼마다? 4제곱해서 16이 되는 양수값이니까 얘도 2인 거죠. 그런데요, 4제곱근 마이너스 16은 얼마겠어요? 어떤 수를 4제곱해서 마이너스 16이 되는 그 값 중에서 어떤 특정한 값을 말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는 4제곱해서 16이 되는 값은 실수 중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 중에서 얘를 만족하는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 하지만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건 어떤 의미인데?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값이야. 이 값은 존재하잖아.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호 앞에 있는 n제곱근의 그 n값이 짝수라면, n이 짝수면 이 값이 음수가 되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n이 홀수라면 음수가 될 때의 그 값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제 n제곱근 a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n제곱해서 a가 되는 값인 거야. 그 값과 n제곱근 b를 곱했어. 그럼 얘는 뭐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 우리 쉽게 생각해서 루트 2와 루트 3을 곱하면 루트 6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처럼 얘랑 곱하면 n제곱근 ab가 됩니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공식인 거예요. 공식인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얘는 똑같으면은 n제곱근 b분의 a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n제곱근 a의 이 값의 전체를 m제곱해주면 얘는 n제곱근 a의 m제곱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들이 성립하려면 이건 지수법칙인데, 지수법칙이 성립하려면 일단 기본 전제는 있습니다. 그 기본 전제는 요 a라는 값이 양수일 때 a랑 b가 둘 다 양수일 때만 적용하기로 하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형태의 근호 안의 값이 음수일 때는 이 공식들을 쓰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럼 선생님, 근호 안이 음수면 어떻게 합니까? 간단해요. 마이너스 8을, 이 마이너스를 앞으로 당기면 되는 거죠. 왜요?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 2잖아. 그러면 이 값은 뭐랑 같은 거야? 마이너스 세제곱근 8과 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n이 홀수일 때 근호 안이 음수면 그 마이너스 부호를 바깥으로 빼주고
공식에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얘랑 같은 거예요. 계속 m제곱근 안에 다시 n제곱근 a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요 m과 n의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요.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그것은 뭐랑도 같냐면 그것은 m 곱하기 n 제곱근 a와도 같아요. 예를 들어서 4제곱근 그 다음에 세제곱근 2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것은 뭐랑 같은 거다? 12제곱근 2와 같은 거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5번째 np 제곱근 그 다음에 그 a의 거기 써 있는 거 np 제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거랑 여기 안에 있는 거가 같은 값을 갖고 있으면 그 값은 서로 약분이 가능해요. 서로 약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약분해주면 n제곱근 노란색으로 쓸까요? 약분해주면 n제곱근 a의 m제곱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아까 풀었던 것 중에 그런 거 있었죠? 세제곱근 a의 12제곱이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뭐다? 3과 12가 약분되는 거다. 그런데 얘는 약분할 때 아예 3이 사라지잖아요. 앞에 있는 게 아예 사라지면은 그때는 근호까지 사라져서 약분해서 a의 4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게 만약에 요 형태가 아니라 9제곱근 a의 12제곱이었으면 이게 약분해주면 얘는 3이 남잖아요. 그러면 세제곱근 a의 3, 4, 12, 4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당하는 이 5개는 기본적인 노란색 5개는 기본적인 지수법칙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부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외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첫 단원이고 이거 제대로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다 암기하고 풀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문제 풀 때 공식 보고 풀지 않습니다. 문제 풀다가 헷갈리면은 다시 공식 외우시고요. 외우고 나서 그걸 다시 덮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공식 대놓고 보면서 문제 풀면 절대 발전 없고요. 내가 되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 어떻게 보면은 너희들의 인생의 선배들, 그러니까 뭐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또는 2학년 올라갈 학생들 그때 요 부분을 배우는데 이걸 배우면서 거의 절반 정도가 그냥 수학을 포기합니다. 절반 정도가. 왜? 요 1단원을 제대로 안 해서 1단원 제대로 안 하면 뒤에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수학 3을 처음 배울 때 곱셈 공식, 인수분해 이거 제대로 외우지 못하면 아예 수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야. 요 지수법칙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암기하시고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분명히 헷갈리고 많이 틀릴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이냐? 끝이 아니고요.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자, 또 외워야 되는 게 있어요. 또 외워야 되는 게 있어. 자, 이제는 이제 또 다른 지수에 대한 법칙을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는 n제곱근 a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를 다루었는데 얘를 표현하는 다른 방법이 있어. n제곱근 a는 a의 n분의 1제곱이랑 같은 거예요.
얘랑 얘는 그냥 아예 같은 거야. 같은 거로 쓰기로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린 그렇게 할 때 앞에 있는 것을 거듭 제곱의 꼴이다. 거듭 제곱근의 꼴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거듭 제곱근이겠죠? 거듭 제곱근. n 제곱근 a니까 근이라고 할까요? 거듭 제곱근의 형태다 라고 얘기한다면 뒤에 것은요 분수, 지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분수, 지수. 자, 이 둘은 서로 같은 건데 근데 문제를 풀 때는 둘 중에서 무엇이 훨씬 더 문제를 풀기에 적합하고 좋은가라고 한다면 주어진 거듭 제곱근의 꼴은 분수지수로 바꾸어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보이면 다음과 같이 바꿔서 문제를 풀자라는 거고요. 그럼 그렇게 풀려면 이제 이 형태에 대한 지수 법칙들을 또 배워야 되는 거죠. 자, 먼저 a의 0제곱은 얼마냐? 이거는 그냥 정의예요. a의 0제곱은 1이라고 쓰기로 정의합니다. a의 0제곱은 1입니다. 그리고 a의 마이너스 n제곱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역시 정의예요. a의 n제곱의 역수입니다. 자, 얘랑 얘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a의 n분의 1제곱인 거고요. 이거는 a의 n제곱 분의 1인 거죠. 우린 앞에 있는 이 형태에서 이 앞에 있는 이 a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수의 릿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n을 지수다 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그럴 때 이 지수가 마이너스면 걔는 뭐다? 역수다라는 거야. 지수가 마이너스면 역수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지수가 마이너스면 역수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간단한 지수 법칙들,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똑같은 법칙인데 이제는 걔가 확장된 법칙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요거죠. a의 m제곱이랑 a의 n제곱을 곱하면 뭐가 된다? 아, 이거 알고 있지 않느냐? a의 m 더하기 n. 나눌 때는 그러면 나누면 뭐가 되느냐? 이제는 얘를 분수꼴로 쓰지 말고 곱할 때는 밑이 같으면 지수끼리 더하면 나눌 때는 지수끼리 그냥 빼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상하다. 2의 4제곱에다가 2의 3제곱을 곱하면 2의 7제곱이다. 오케이, 걔는 알겠어. 그러면 2의 4제곱을 2의 6제곱으로 나누면 뭐가 된다는 얘기죠? 2에 똑같이 나눌 때는 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제곱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역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것은 뭐랑 같은 거야? 2의 제곱의 역수랑 같은 거고 4분의 1이잖아. 실제로 16을 64로 나누면 4분의 1인 게 맞거든. 그러니까 요 뒤에 지수가 더 크다 하더라도 그냥 나눌 때는 지수를 서로 그냥 빼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얘랑 얘는 같은 표현이야. 두 개는 같은 거야. 이거 되게 헷갈리거든요. 두 개 같은 거예요. 그쵸?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역수인 거다. 계속 a의 m제곱에 n제곱을 구하면 이건 뭐가 된다? 얘랑 얘를 서로 곱한 거와 같다. 요거였죠? 마지막 a랑 b 전체의 n제곱이 있으면 걔는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다. 이미 다 학습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 m과 n의 결과들이 더 확장된 개념으로 학습을 하게 된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의 이론인 거예요. 그러면 그 베이스의 이론을 통해서 한번
문제들을 이제 풀어볼 건데, 자, 문제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천천히 진행을 해 볼게요. 1-2번입니다. 1-2번.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첫 번째. 자, 문제 좀 크게 쓰겠습니다. 세제곱근 다시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인데, 자, 얘를 풀기 위해서 기본적인 이론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n제곱근, 그 다음에 m제곱근 a가 있으면, 자, 이거 뭐라고 쓸 수 있었냐면, 얘는요, n 곱하기 m 제곱근 a다 라고 쓸 수 있었어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거듭제곱근을 분소지수로 바꿀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얘를 분소지수로 바꾸면 a의 n m 분의 1제곱인 거죠. 맞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 n제곱근 a 곱하기 m제곱근 a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앞에 있는 얘는요, 얘는 a의 몇 제곱인 거야? a의 n분의 1제곱인 거야. a의 n분의 1제곱인 거야. 곱하기 뒤에 있는 것은 a의 요 앞에 n이 있고 여기 m이 있으니까 n 곱하기 m제곱근 분의 1제곱인 거죠. 그럼 다시 두 개를 곱하면 밑이 같은 지수를 곱했으니까 그 지수를 더하면 된다. 우리는 배웠던 지수 법칙을 조금 활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익숙해지신 분들은 어떻게 쓰느냐? 이거를 보면 얘를 한 번에 이렇게 써버립니다. 한 번에. 중간식 쓰지 않고요. 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얘는 a의 n분의 1. 그 다음에 밑이 같으니까 더하기 n분의 1이다라고 바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연습인 거예요. 연습.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수학을 공부를 해요. 수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수학을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입장에서 처음에 우리가 어떤 것을 시작했어. 우린 지금 수학 1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건데요.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그 시작은 뭐냐면 동기예요. 동기. 그 동기부여라고 하는 게 우리 오전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 오전에. 이 동기부여라고 하는 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부모님이 너희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준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자리에 별로 있고 싶지 않은데 엄마가 아빠가 강제로 이 자리에 앉힌 걸 수도 있어. 또는 스스로 나는 수학원을 그래도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 수학원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 이 자리에 온 걸 수도 있어. 어쨌든 그건 동기야. 처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 뭔가의 동기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가 생각하는 운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운명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인연의 선물이에요. 이게 운명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은 운명입니다. 운명이에요. 근데 그 운명은요,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서 일단 만들어진 거야. 그 노력은
부모님의 노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노력일 수도 있는데 또는 하늘이 맺어준 걸 수도 있어.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저 뭔가 이전에 있게 된 그 동기가 있잖아요. 그 동기를 통해서 누가 인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 거거든요. 너희들과 내가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것은 이건 운명인 거예요. 이건 운명이야. 인연이 우리에게 준 그 선물 같은 운명인 거라고. 그 운명이 바로 우리의 동기가 된 거고 그 동기로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그럼 그 다음부터 계속 나아가게끔 하는 그 힘은요. 계속 지속하는 힘은 뭔가 공부를 계속 지속하게끔 만드는 힘은 그 다음부터는 습관의 영역인 거거든요. 지속하는 힘은 습관이야. 한번 동기부여가 돼서 공부를 시작했으면 그때부터 계속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습관의 영역인 거예요. 습관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계속 하려고 해도 극복할 수 없는 그 간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지수는요, 습관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어떻게 배웠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여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운명적인 만남을 했다. 물론 이건 당연한 건데, 내가 강조하는 거는 주어진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번 전교 1등이 푸는 그 풀이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려면 다음과 같이 이 식을 써주자 이거야. 얘를 뭘로 바꾼다? 분수 지수로 바꿔라. 그럼 분수 지수로 바꾸면 그때의 밑은 뭐가 되겠니? A가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각각의 형태를 분수지수로 고치면 이 값을 분수지수로 고치면 이렇게 됐잖아요. 밑은 A인데 A의 nm분의 1제곱이었다고. 그러면은 얘를 분수지수로 바꾸면 밑이 다 A가 될 텐데 밑이 A인 지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지수끼리 더하거나 빼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인 거야? 밑 A 한 번만 써주고 밑을 A 한 번만 써주고 얘는 A의 몇 제곱이다? 3이 있고 여기 2가 생략돼 있으니까 두 개를 곱한 6분의 1 제곱인 거고 그 다음에 나눌 때는 밑이 같은 지수의 나눗셈은 지수끼리 서로 빼는 거였잖아요. 그럼 빼면 되는 거죠. 빼기 얼마인 거다? 3이 있고 4가 있으니까 12분의 1을 빼면 되고요. 지수에서. 다시 곱하니까 밑이 같은 지수의 곱은 지수를 서로 더하는 건데 2가 있고 6이 있으니까 더하기 12분의 1. 다시 나누기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더라. 이렇게 한 번에 쓰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6분의 1 날라가네요. 12분의 1 12분의 1 날라가네. 그럼 A 0제곱인 거잖아. A의 0제곱은 1이었죠. 아하, 정석에 있는 풀이처럼 가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 정석풀이를 보지 않았겠지만 나중에 숙제할 때 이거 정석에 있는 해석지를 보고 그것처럼 풀지 마세요. 이거 지금 필기를 했어야 정상이고 이거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연습해서 요 풀이식대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올바른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올바른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나 지금 요 한 문제를 지금 얘기하려고 내가 뭐 이것저것 강조를 했는데 같은 방법으로 한번 두 번째 문제를 역시 한번 풀어볼게요. 두 번째 문제를. 자, 2번. 여기서 좀 크게 쓸게요. 크게.
자, 이 값을 구하래요. 자, 똑같은 문제죠. 아, 구하기 위해서 얘를 뭘로 고치자? 분수지수로 고치자. 항상 분수지수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강력하다. 그럼 분수지수로 고치면 얘도 다 지수의 밑이 다 뭐가 되겠다? A가 될 테니까 밑이 같으면 한 번만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밑 A 크게 써주시고요. 얘부터 생각하면 A의 몇 제곱? 2가 있고 4가 있으니까 8분의 1. 그 다음에 나누기잖아요. 나눌 때는 지수를 빼는 거죠. 얼마를 빼는 거다? 2가 있고 3이 있으니까 2, 3, 6. 6분의 1 빼야죠. 다시 곱하기니까 더하기로 바뀌고 얘는 그냥 A의 3분의 1인 거죠. 다시 나누기니까 마이너스 12분의 1. 곱하기니까 더하기 4, 3, 12. 12분의 1 빼기 4, 2, 8. 8분의 1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12분의 1, 12분의 1 지워진다. 8분의 1, 8분의 1 지워진다. 그럼 남는 것은 3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6분의 1이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A의 6분의 1 제곱인 건데, 물론 이거는 똑같은 표현으로 고치면 6제곱근 A와도 같은 거였죠. 맞죠? 우린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 n제곱근 A는 뭐랑 같은 거다? A의 n분의 1제곱이랑 같은 거다. 이거 이용해서 고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얘다, 얘는 얘다. 그러니까 A의 6분의 1제곱은 6제곱근 A다. 그럼 정답을 둘 중에 하나로 써주면 됩니다. 간단한 것처럼 보이죠? 분명히 되게 쉽게 푸는 것 같다. 간단한 것처럼 보인다. 분명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숙제를 막상 하면 이게 되게 헷갈릴 거예요. 헷갈리고 너무 실수가 많고 나는 왜 이렇게 실수가 많지? 나는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겪는 일이니까 본인만 겪는 특수한 상황은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우리는 포기하지만 않고 그냥 1단원 그리고 2단원 딱 2단원이에요. 1단원과 2단원 딱 2단원만 가면 돼요. 2단원만. 그 다음부터는 쉽게 갈 수 있어요. 1단원, 2단원 딱 2단원만 고생을 좀 해보자. 1-3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첫 번째 문제부터 9분의 4에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이거에 4분의 9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수법칙에서 A의 n제곱에 m제곱이란 A의 n 곱하기 m이었죠. 그럼 그 법칙에 의해서 얘는 뭐랑 같은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지수에서는 요 A를 밑이라고 했었는데 가급적이면 그 밑은 소수가 되도록 바꿔주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지수의 밑은 소수가 되도록 표현하는 게 좋다. 그래서 9분의 4는 예쁜 숫자가 아닌 거죠. 왜요? 9는 소수가 아니잖아. 4도 소수가 아니잖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는 게 좋다? 9분의 4는 3분의 2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이거니까 그럼 얘는 뭐인 거다? 3분의 2의 제곱에 이거 제곱이니까 그럼 2랑 얘를 서로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제곱에 아니죠. 뭐야? 마이너스 3분의 4죠. 그쵸? 에 4분의 9가 된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이해되죠? 그쵸? 2랑 얘를 서로 곱한 거예요. 서로 곱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는
다시 또 얘랑 얘를 서로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돼요. 서로 곱해주면 4 지워지고 약분돼서 3분의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인데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역수가 된다. 다시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A의 역수인 거죠.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란 A의 N제곱의 역수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랑 같은 거야? 3분의 2의 세제곱의 역수인 거야. 즉 27분의 8의 역수인 거죠. 그래서 8분의 27이 되는 거네요. 첫 번째 건 됐어요. 두 번째 문제에다가 주의 라고 써놓으세요. 주의.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3의 4제곱에 4분의 3제곱을 구하래요. 이거를. 근데 어떤 애가 이렇게 구했어. 얘를 구하라고 했더니 어떤 학생이 이거는요 마이너스 3에 이 지수 법칙에 의하여 얘랑 얘를 서로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7이다. 이거 맞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틀렸어요. 이게 왜 틀렸냐? 얘가 되냐? 아니에요. 맞잖아요. 아니에요. 왜? 우리가 얘기하는 지수 법칙은 이러한 지수 법칙들의 전제 조건은 뭐였죠? 밑이 0보다 클 때 성립했잖아. 이 지수 법칙은 밑 A가 0보다 클 때 성립하는 공식이거든. 지금 밑이 어떻다? 음수거든요. 그럼 밑이 음수일 때는 이 식을 쓸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때는 요 안에 거를 먼저 생각해야 돼. 이것은 어떤 의미인데? 마이너스 3을 4번 곱한 거잖아. 마삼. 그러면 값의 부호는 양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얘는 3의 4제곱과 같은 거죠. 그거의 4분의 3제곱이니까 따라서 3의 세제곱인 27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수환이 음수일 때는 법칙을 적용할 수 없으니까 이 부호 자체를 먼저 처리를 했어야 됐다라는 거였고요. 자, 계속 세 번째 문제. 3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 중에 하나죠. 3번. 4 곱하기 24의 3분의 1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81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192의 3분의 1제곱이 자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수의 밑은요 소수가 되도록 바꾸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지수의 밑은 소수. 그러니까 24 대신에는 뭐를 쓸 거다? 얘는 83, 24. 그러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 83, 24. 81은 3의 4제곱이죠. 3의 4제곱. 192는요. 192를 바꿔주면 192를 2로 나누면 이렇게 할까요? 192를 2로 나누면 2 곱하기 96이고요. 그럼 다시 또 96은 또 2 곱하기 48이고요. 48은 또 2 곱하기 24가 되고요. 24는 아까 83, 24라고 했으니까 2가 하나, 둘, 셋, 넷다 6개. 즉 얘는 2의 6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되네요. 그쵸? 64 곱하기 3이죠. 이렇게 지수는 밑이 뭐가 되도록? 소수가 되도록 바꾸자. 지수의 밑은 소수가 되도록 바꿔주는 게 좋은데 그럼 그렇게 해주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의 세제곱의 3분의 1제곱은 2죠. 그럼 얘는 2 곱하기 이거의 3분의 1제곱이니까 2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이죠. 그러니까 2, 4, 8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과 같아요. 이해되죠? 그럼 얘는요. 얘는 3의 4제곱의 3분의 1제곱이니까 3의 3분의 4제곱이 되는데 이것은요. 3의 1 더하기 3분의 1과 같은 거고요. 그것은 3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이죠. 맞나요? a의 n 더하기 m제곱이란 a의 n제곱 곱하기 a의 m제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다. 그래서 요 값을 고치면 3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인 거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값을 고치면 얘는 얘의 3분의 1제곱은 2의 6제곱의 3분의 1제곱은 2의 제곱. 그러니까 4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4, 5, 20. 그러니까 20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인 거네요. 사과, 애플. 사과가 5개가 있어요. 애플. 사과가 5개가 있는데 거기서 사과를 3개를 빼버리면 당연히 사과가 2개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얘랑 얘를 서로 더하는 거야. 그러면 헷갈리면 요거에 사과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사과가 8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사과를 3개를 더한 거야. 그러니까 사과가 11개가 되는 거 아니냐. 얘랑 더하면 11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이죠. 근데 거기서 얘를 빼니까 그러면 8 더하기 3 마이너스 20.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9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입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물론 얘를 거듭제곱근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9 곱하기 세제곱근 3입니다. 라고 써도 됩니다. 같은 얘기였죠. 이제 네 번째 예시문부터는 조금 빠르게 얘기를 할게요. 네 번째 예시문부터는 빠르게 진행합시다. 기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쭉 다 풀게요. 우리가 첫 시간이라서 좀 약간 공부를 오랜만에 해서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쭉 끝까지 흐름을 끊지 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죠. 요 문제. 가급적이면 밑은 소수로 바꾸는 게 좋다. 밑은 소수로 바꾸자. 그러니까 밑을 얼마로? 2로 바꾸자. 그럼 밑을 2로 바꾸면 얘도 밑이 2가 되고요. 얘도 밑이 2가 되겠죠. 2의 제곱. 이것도 밑이 2가 되겠죠. 그럼 밑이 다 같으면 한 번만 2라고 써주면 되고요. 그럼 이것부터 얘는 2의 몇 제곱인 거야? 앞에 2가 생략된 거잖아. 2분의 1 곱하기니까 더하기. 그럼 얘는 뭐냐? 2에 여기 2가 있고 3이 있으니까 분모는 6이고요. 분자는 4는 2의 제곱인 거죠. 6분의 2. 마찬가지로 곱하기니까 더하기로 바뀌고 얘는 2에 2 곱하기 3 곱하기 4 24 분의 8은 2의 세제곱 24분의 3. 자, 이렇게 한 번에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약분하지 마시고 그냥 통분해 버리세요. 그러면 24로 통분해 버리면 얘는 24분의 12. 이것은 6, 4, 24니까 2, 4, 8 더하기 3. 그래서 2에 24분의 다 더했다 23이 되네요. 그죠? 이렇게 써주면 되나요? 그쵸? 이해되죠? 물론 이것은 24제곱근 2의 23제곱이다 라고 써도 됩니다.
다섯 번째, 야, 이제는 익숙해졌다. 이제는 좀 쉽죠? 이제는 약간 쉬울 거예요. 자, 이 값을 구하래요. 자, 밑을 다 A라고 쓰면 돼요. 그럼 A에, 자, 뭐가 된다? 이거부터 A의 2분의 1. 나눗셈이니까, 빼기 2, 4분의 1. 곱하기니까 더하기 3이 있고 2가 있으니까 6분의 1 정리하면 되겠네요. 정리는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세제곱근 다시 제곱근 A 그 다음에 끊어져 있습니다. 끊어져 있고 세제곱근 A 제곱 나누기 4제곱근 다시 세제곱근 A.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역시 분수지수로 고치면 밑 A 한 번만 써주고 얘는 뭐다? 3, 2, 6분의 1 곱하기니까 더하기로 바꾸고 이게 끊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A에 앞에 3이 있고 여기 3이 있으니까 9분의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눗셈이니까 뺄셈으로 바뀐다. 4, 3, 12 12분의 1. 자, 정리해주면 A의 4분의 1제곱 나옵니다. 아, 이와 같이 이러한 그 기본적인 상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1-4번. 몇 문제 이제 안 남았는데, 뭐, 기본적인 이론들은 다 설명을 했거든요.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더 진도를 나갈게요. 1-4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내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뭐, 이런 문제들 막 있거든요. 합차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P제곱 빼기 Q제곱은 P-Q 곱하기 P 더하기 Q가 된다. 이거를 이용해서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뭔가 문제를 쭉 풀어주는 그 형태를 지수로 표현한 문제가 요 첫 번째 문제인데 A의 4분의 1제곱 마이너스 B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4분의 1 더하기 B의 4분의 1 곱하기 A의 2분의 1 더하기 B의 2분의 1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지수에 대해서 친숙한 학생들은요, 이거 이렇게 풀어요. 지수에 친숙한 학생들은 얘랑 얘가 바로 계산이 돼요. 왜요?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이거를 계산하면은 결국 P 빼기 Q 곱하기 P 더하기 Q 꼴이니까 P제곱 빼기 Q제곱이다. 그러니까 얘를 제곱해주면 A의 2분의 1제곱 빼기 B의 2분의 1제곱이다. 근데 걔랑 얘랑 곱하니까 결국 정답은 A 빼기 B다. 라고 바로 쓰는 애들이 있어. 친숙한 학생들은. 그런데 친숙하지 않은 학생들 또는 이런 사고가 되게 헷갈려요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치환해주면 돼요. 주어진 식을 풀기 위해서 치환을 하면 되는데 지수에서의 치환은 지수의 절대값이 작은 그런 값을 치환해주면 됩니다. 지수의 치환은 지수의 절대값이 작은 거. 우리가 A의 n제곱이 있으면 요 n을 지수다라고 했잖아요. 요 n이 지수잖아요. 그 n의 얘의 절대값이 작은 거. 그러니까 이 지수의 절대값이 작은 거는 A의 4분의 1제곱과 B의 4분의 1제곱이거든. 그래서 헷갈리신 분들은 얘를 X다라고 치환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얘를
y다라고 치환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x-y랑 x 더하기 y를 곱한 거니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되고요. 그럼 거기에다가 그럼 얘는 뭐겠다? 얘가 x면 얘는 x제곱이잖아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곱한 거 아니냐? 그러면 x 4제곱 마이너스 y 4제곱이 된다. x 얘를 4제곱해주면 a죠. y를 4제곱하면 b가 되잖아. 그래서 얘는 a 빼기 b가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 선생님 굳이 이 문제를 치환해야 되냐? 안 해도 괜찮아.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겨우 이따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다면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하면 어떻게 풀 거냐? 치환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무엇을 치환한다? 지수의 절대값이 작은 것을 치환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와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두 번째 이 문제잖아요. a-b를 나누겠다. 나누기는 이렇게 써도 괜찮잖아요. 걔를 a의 3분의 1제곱 빼기 b의 3분의 1제곱으로 나누겠다. 자, 이 문제니까 이거 어떻게 풀지 나는 헷갈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치환하라고요. 누구를? 지수의 절대값이 작은 거를. 그래서 얘를 x, 얘를 y다라고 치환을 해버리면 얘가 x고 얘가 y면 그럼 요 놈은 뭐죠? x세제곱이잖아요. 이 식은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을 x 마이너스 y로 나누라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 x 마이너스 y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 걔를 얘로 나누니까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은 남는 거 아니냐? 이제 얘를 원상복귀 시키면 되겠죠. x제곱은 이거 제곱한 거니까 a의 3분의 2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더하기 y제곱. 그러면 요게 정답인 거죠. 점점 친숙해지면 머릿속으로 치환해서 이걸 쓰지 않고 머릿속으로 이걸 생각하고 나서 정답을 구하게 될 거야. 뭐가 됐든 문제를 푸는데 너무 머리가 복잡해라고 한다면 치환해서 풀면 되는데 그죠? 풀다 보면 점점 요 부분이 빠르게 될 거고요. 거기 관련된 이론들은 그냥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와 동일한 생각으로 1-5번도 동일한 생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동일합니다. 1-5번도 동일해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1-5에 첫 번째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4래요.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뭐가 되는 거다? 역수였죠. 역수죠. 그러니까 이 둘은 무슨 관계야? 서로 역수관계예요. 역수관계입니다. 그 말은 얘를 a라고 치환을 해버리면 얘를 b라고 두는 게 아니라 얘는 뭐가 되는 거죠? a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치환해버리면 얘는 a 더하기 a분의 1이 4가 되는 상황이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첫 번째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얘를 a로 봤으니까 얘는 뭐인 거죠? a제곱인 거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그럼 얘는 이거 제곱이잖아? a제곱분의 1을 물어본 거라고. 얘가 4면 얘가 얼마냐? 곱셈 공식의 변형이잖아요. a 더하기 a분의 1의 제곱에서 2를 뺀 거죠. 16-2, 14가 되네요. 그럼 그렇게 보면 두 번째 거 x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이란 얘가 a제곱이니까 얘는 a 4제곱 더하기 a 4제곱분의 1을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고요. 마찬가지로 x의 2분의 3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은 얘가 a니까 a 세제곱 더하기 a 세제곱분의 1을 구하시오로 바꿀 수 있는 거네. 아,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각각의 값들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정답 구해보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문제 똑같아요. 이제는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이 7일 때 x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헷갈리면 치환한다죠. 치환할 때는 누구를? 지수의 절대값이 작은 거를. 그러면 당연히 누구를 치환하겠다는 얘기야? 2분의 1이 더 작잖아요. 1보다. 그래서 이제는 얘를 a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럼 얘가 a면 x는 a제곱인 거잖아. 그럼 요 문제가 바뀌기를 a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제곱 또는 a제곱분의 1이라고 할까요? 그럼 걔가 7일 때 a 빼기 a분의 1은 a 빼기 a분의 1이 얼마냐를 묻는 거다 이거죠. 됐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그런데요. 문제 봤더니 단 x가 1보다는 크대요. x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x는 a제곱이고 a제곱이 1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은 이 a는 어쨌든 이 값은 1보다 큰 양수가 되겠네요. 따라서 얘가 1보다 큰 양수야. 근데 거기서 그 역수를 빼버리면 이 값의 부호는 양수값이 나오겠죠. 이해돼요? 얘는 이거 역수잖아요. 1보다 큰 수에서 그 역수를 빼버리면 양수죠. 그래서 이 값을 알고 있을 때 얘를 구하면 일반적으로 두 개의 값이 나오는데 플러스랑 마이너스 그 중에 플러스 값만 정답으로 써주면 됩니다. 해주면 루트 5 나오는 거 확인이 가능해요. 자, 마지막 문제, 기본 문제 마지막 한 문제만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마지막 한 문제 1-6번 습관적으로 푸는 문제인데요. 어떤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에 이런 꼴이 나오기도 해요.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분의 a의 x제곱 빼기 a의 마이너스 x제곱. 자, 이거의 꼴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들 자주 나와요. 그냥 지수 문제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이야. 얘는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 난 이 형태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나는 오늘 좀 이렇게 예쁘게 어떻게 하면 식이 예뻐질까 이런 말들을 좀 많이 쓰는데 지수에서 예쁜 형태가 되도록 식을 표현할 때 이런 형태가 보이면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역수라고 했죠. 역수. 그럼 이거는 분수꼴로 표현되는 거야. 분수는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다음과 같은 값을 구하시오 이런 말이 있으면 주어진 식에 분모와 분자에 똑같은 값을 곱해도 값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쵸?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해도 값은 바뀌지 않거든. 그러면 분모 분자에 무엇을 곱하면 이 식이 예뻐지느냐? 요거 보기 싫다고. 역수니까 분수니까. 그래서 분모 분자에 a의 x제곱을 분모 분자에 곱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분모는 뭐가 된다? 얘랑 얘랑 곱하면 a의 2x 둘은 서로 역수관계니까 곱하면 1
여기도 a의 2x-1 이렇게 돼버리죠. 얘랑 얘는 같은 식입니다. 아, 어떤 문제에서 이러한 형태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항상 그 형태를 다음과 같이 변형해서, 자, 이렇게 변형해서 분모 분자에 ax제곱을 곱해서 식을 변형 후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이거는 전형적인 문제 유형인 거고요. 그게 바로 1-6번입니다. 자,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2의 2x제곱이 3을 만족한다면 1번 2의 세제곱분의 1에 마이너스 4x를 구하시오. 자, 요 문제는요. 역수는 지수로 고치면 마이너스로 빠져나가는 거였죠. 그쵸?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란 a의 n제곱분의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랑 같은 거야? 2의 마이너스 세제곱에 마이너스 4x니까 2의 두 개를 곱한 12x고 그것은 이거의 몇 제곱이다? 6제곱과 같은 거다. 따라서 3의 6제곱이다. 1번은 그냥 지수죠. 729가 나오고요. 근데 두 번째 문제부터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2의 x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구하래요. 이걸 알 때, 이걸 봤을 때 뭐라고요? 분모 분자에 2의 x제곱을 곱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궁리하는 게 아니야.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어떻게 풀지? 막 궁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분모 분자에 2의 x제곱을 그냥 곱하면 되는 거야.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야 돼. 얘를 이렇게 고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된다고. 아, 그러니까 주어진 이 식은 곱하면 2의 2x 더하기 1, 2의 2x 마 1이 되는 거고 그 값이 3이니까 3 더하기 1, 4분의 2, 즉 2분의 1이다. 마지막 3번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2의 3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3x 아 역시 이 형태죠? 이 형태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뭐야? 똑같아. 분모 분자에 2의 x제곱을 곱해라. 그러면 2의 2x 더하기 1 분의 2의 x제곱을 곱했으니까 2의 4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이제 집어넣어주면 얘가 3이었거든요. 그러면 3 더하기 1분의 요게 3이면 얘는 3의 제곱이 되고요. 이것은 역수니까 3분의 1. 자, 이거를요. 괜히 막 또 이상하게 고치지 마시고 분수 보기 싫어요. 분수 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분모랑 분자에 또 3을 곱하면 되죠. 그럼 똑같이 분모 분자에 3을 곱하면 얘는 4, 3, 12가 되고 3 곱했으면 27 더하기 1, 28 약분 그쵸? 4로 약분해주면 4, 3, 12, 4, 7에 28 3분의 7이 정답인 거네요.